자, 그리고 인조의 가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성론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인조 아빠 몰라도 돼. 알아서 뭐하게. 반정했잖아. 왕세자 아닌 거잖아. 왕비 있고요. 이런 왕후 예고 이런 거 아닌지 알죠?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인조의 큰아들이 소현세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둘째가 그 유명한 복림대군이고요. 이 사람이 뒷날 효종이 될 사람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이 소현세 그 유명한 와이프가 세자빈이죠. 강빈이라는 강치성을 가진 강빈의 여자가 있고요. 자, 인여라고 죽자 새로운 왕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지 알겠죠? 잠깐 한 번 더 갔다는 얘기지. 계비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 양반도 그 혼인관계 참 재밌어요. 이 양반이 나이 44에 여기가 15살인가? 뭘 이거하고 놀래? 선조는 아까쯤에 인목대비 들었죠? 인목왕후 영창되고 나왔던. 선조가 51에 19살로 결혼했을걸? 뭘 죽었어야 돼야. 이런 잔인한 소리. 진짜 앞권은 따로 있어요. 영조 66에 15살로 결혼해요. 이제 딸을 넘어갔죠. 선녀도 넘어가잖아요. 아무튼 놀랍죠. 44에 15살. 이제 그래서 문제 터질 거예요. 그 전에 성이 조씨일 거고요. 난 자이대비라 불릴 여자인데. 자,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가 47반에 남한산에 패배했거든. 삼전도의 굴욕 소개했죠. 309 고도했잖아요. 처참한 패배였다고. 응? 이때 끌려간 게 누구냐면 이 아들 둘이가 끌려가요. 벌모로 인질로 끌려간 거야. 왕이 인조 남겨놓고 이 둘이가 끌려갔어요. 처참한 일이잖아요. 패배한 나라의 왕자잖아. 처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현사자와 이 강빈이라는 여자가 정말 우리 역사에 가장 독특한 왕실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인질로 끌고 간 다음에도 그때 따라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대 한 500명쯤 됐대요. 응? 근데 처음에는 이 경비도 청에서 대주다가 어느 날부터 안 대줘요. 그리고 말해요. 니들이 땅 경작해. 그거 먹고 살아. 라고 시킨 거예요. 인질로만 잡아놓고. 근데 그 땅 갔다가 기가 막히게 경작해요. 특히 제목 주목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청나라 때 그 끌려왔던 수많은 그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속한시켜서 데려다가 농토를 경작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둔전 경작시켜서요. 막대한 수확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왕세자 빈이 진짜로요. 그 남는 물건은 뭐냐면 청과 무역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이 돈을 갖고 이 소인세 나서서 뭐 하냐면 실제로 청나라 조정에 대해 외교를 뇌물도 쓰고요. 제주 돈이잖아. 뿌려가면서. 옛날에 그 얼마 전 작년인가 영화에 연인인가? 안유진 나오고 뭐 남궁 나왔 안 봤고 나만 봤구나. 아무튼 재밌었는데. 자, 아무튼 그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청나라도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패배한 나라의 왕세자가 와서 이렇게 경영도 기가 막히게 오고 남다른 재주를 발휘하면서 아주 풍족한, 그리고 정말로 청나라 그 조정이 이들과 완전 우호적 관계를, 이 소식이 조선으로 전해져요. 인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해지죠. 왜? 청이 생각하는 조선의 파트너 누구다는 거야? 소현세자. 나중에 이 양반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명나라 망한 다음에요. 일부러 청나라 명나라 망한 다음에 이 소현세 데려가서 그 명나라 그 베이징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누군가 만나요.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샬이에요. 아담샬 들으면 좀 당혹스럽지? 제가 동양인은 아닌지 알겠죠? 서양 사람이에요. 독일인이에요, 독일. 신부야? 신부님이에요, 천주교. 근데 이 양반 천문학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요. 뛰어났던 사람이고, 무기, 화포지에도 탁월했던 사람이야. 원래 이 사람 명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청이 명을 멸망시키는데도 이 사람이 너무 재주가 뛰어나니까 청에서 활약하게 만들어요. 그때 만났던 게 소현세자야. 소현세자가 이 아담샤를 만나서 뭐? 천주교에 대해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요. 천주상을 얻고,
더 나가서 어째요? 천문학을 배우기 시작하고 천부위를 들고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귀국해요. 아주 독특한 인물이지. 이때 인조의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청도에 더 이상 이 소현사를 붙잡아 둘 이유가 없는 거야. 명나라도 이미 망했고, 맞지? 그리고 청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이를 잡아놓을 필요 없죠. 오히려 빨리 조선 돌아가는 게 낫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왔어요. 인조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말 미묘해. 미묘를 이미 넘어섰어요. 이미 소문 다 들었고요. 굉장히 감정 불편했고요. 올 때도 좀 몸이 안 좋긴 했대요. 응? 그래서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병마에 시달려요. 공식 기록은 병마에 시달려요. 학질,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4일 만에 죽어요. 침 맞고. 근데 그걸 염습했던 종실 사람이 있는데 걔의 증언에 따르면 그게 실제 기록이 남으니까 공식적 기록이 존재하니까 몸의 이목구비에서 7개의 구멍에서 피가 다 쏟아졌더래요. 그리고 얼굴은 까만 빛을 받게 했더래요. 누가 봐도 약물 중독이 확실해 보인대요. 실제 기록이 공식 기록, 이건 야사가 아니에요. 공식 기록이야. 모두가 이 사인을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4일 만에 침 맞고 4일 만에 죽었는데 그때 침 넣는 의관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침 맞다 죽으면 그 의관은 어떻게 돼요? 이건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에? 근데 인조가 말해요. 이건 다 다반사라고. 에?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어째요? 그 의관을 전혀 처벌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야. 자, 문제는 소현세 죽으면 왕이 누가 승계해야 돼? 아니지. 적장자로 내려간다면 큰아들의 누구요? 아들이 계승해야지. 왕세손이 나와야 하는 거야. 근데 그 왕세손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림대군을 다음 왕세자로 지정해요. 그 왕이 A를 넘겨주려고. 이게 효종이라니까. 그럼 이 뒤는 어떻게 됐냐? 자, 뒤에 잠깐 봐야지. 소현세 죽고 나서 화살은 며느리를 향해요. 그 나중에 며느리를 뭐로 보냐면 영모로 몰아요. 자기를 독살을 하겠다. 영모로 몰아서 이 며느리를 죽이고요. 며느리의 가족을 아작을 내주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저 손자들이 뭐 결탁했다. 그 손자들을 다 유배를 보내요. 그 손자가 셋인데 둘은 제주도에서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셋째만이 살아남게 되거든요. 이걸로 옛날에 찍었던 드라마가 혹시 아나요? 추노라고? 거기 뭐 제주도에 왕세자가 있다. 걔를 보호하겠다 해서 그 조선의 무관이 했던 뭐 오지호가 우통 벗고 노비대가 뛰어가는 게 그 추노잖아요. 자, 그만할게요. 아니, 뭘 봤으면 뭘 봤는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배경인 거예요. 아무튼 자,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본 거고요. 나머지 좀 보시면 이제 인조가 죽었지. 이제 왕이 누가 승계한다고요? 복림대가 승계한 거야. 그게 효종인 거야. 여기는 대비가 됐겠죠. 자의대비로 불리는. 자, 우리 복림대군과 자의대비군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느낌 오죠? 44살에 15과 결혼했어요. 당연히 아들이 나이가 더 많아요. 5살이나 더 많을 거예요. 자, 먼저 가십니다. 아들이 먼저 갈까요? 엄마가 먼저 갈까요? 엄마는 맞죠? 엄마가 먼저 갈까요? 당연히 아들이 먼저 갑니다. 응? 하나만 더. 여기에 효종비도 있겠죠? 관계는 뭐예요? 시엄마와 며느리죠? 자, 나이가 시엄마가 많을까요? 며느리가 많을까요? 당연히 며느리가 많습니다. 자, 먼저 가십니다. 여러분, 시엄마가 먼저 갈까요? 며느리가 먼저 갈까요? 며느리가 먼저 갑니다. 이럴 때 이 시엄마 도대체 상복을 어떻게 입을지 잘 모르겠더라요. 왜? 왕이 지금 하필 몇째다야? 봐봐, 둘째다야. 그럼 며느리도 어째요? 둘째잖아. 둘째 며느리지. 근데 그들이 그냥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왕하고 왕비다야. 이때 이 엄마,
어린 엄마. 어떻게 상벌 입을지 모르겠다. 그 기간은 잘 모르겠다. 야. 이해가요? 무슨 말 알겠어? 아니, 구절은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르다야. 주자가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경국대는 어떻게 읽는지 다를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읽으란 말이냐. 나 머리 아파 죽겠다. 야. 그게 바로 무슨 논제? 예속 논제. 예속 논제 몇 번 일어나? 두 번인지 알겠어요? 그치? 이렇게 아들 죽었을 때와 두 번째 뭐? 며느리 죽었을 때. 두 번에 갇힌 이 논제. 그게 예속 논제예요. 이해가요? 자, 여러분. 들어보니 어때요? 이거 붕당 정책에 대해 당쟁 같아? 전형적 당쟁 아니야? 이런 미친놈 논쟁을 왜 하나? 생각이 들지 않아? 아니, 상봉 입으면 되지, 뭘, 씨. 이걸로 왜 논쟁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당쟁이에요. 응? 자, 그럼 이걸 붕당 정책을 설명할 수 있냐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왕 때 논쟁이라고요? 당연히 현종 때는 효종이 죽어서 이제 현종이 왕이 오를 거 아니야. 효종이 아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버지 죽었을 때 제1차. 그러니까 할머니 어떻게 입냐의 문제지. 엄마 죽었을 때 할머니 어떻게 입냐의 문제지. 그게 바로 예속 문제. 두 번에 같이 발생한다. 1, 2차 예속. 자, 이때 누가 붙이지? 예속은 누가 한 거라고? 지금 북이는 없어. 이? 남은 건 누구야? 그럼 여당이 있던 서인과 야당이 누구예요? 남인 사이 유명 논쟁이라고. 갑니다. 그렇구나. 붕당은 서인과 남인 사이 논쟁입니다. 오케이? 서인의 주장도 먼저 볼까요? 서인은 말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아니, 어느 사대부집이나 둘째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간 게 한두 건이냐고. 천하의 입법은 다 똑같은 거라고. 왕의 입법이나 사대 입법이 다 똑같은 거라고. 에? 그러면 둘째 아들 죽었을 때 엄마 상복 입듯이 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가요? 왕의 입법이나 사대 입법이나 거의 다르지 않다. 천하의 입법은 같다요. 이해가십니까? 효종을 이렇게 몇 제로 본 거야? 서인들의 일관 논리는 첫째로 봐, 둘째로 봐? 둘째지. 차나면 온 거야. 둘째도 죽었을 때 엄마 상복 입듯이 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 쉽다. 자, 그럼 중요한 거. 그걸 어려운 말을 이렇게 쓴 거지. 뭐라고요? 체이부정.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여러분, 자, 효종이 정통성을 인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부정인지 알겠지? 효종은 끝까지 둘째인 거야. 쟤는 첫째가 아니었다야. 그래서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 거야. 그걸 네 글자로 체이 부정이라 쓰이는 거야. 뭐 왕인은 승계쓰다. 승계쓰다. 정은 아니다야. 부정하다야. 이해가? 그게 체이 부정이란 말이야. 자, 좀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효종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잠깐만. 효종이 정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치는 왕이 하는 게 맞는 게 신하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신하가 하는 게 맞다는 거지. 효종은 정통성이 없으니 그의 아들 현종도 정통성이 문제되는 거 맞잖아. 그 왕권조차도. 이해가요? 뿌리 자체가 잘못됐으니 현종의 정통성마저도 문제되는 거 맞죠? 그럼 왕권은 누가 해야 한다요? 신하가 정치해야 한다요. 신권의 정치야. 이해 가십니까? 이에 반해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서인 사람들. 여러분 서인 대표 인물이 누구냐? 이름만 보고 하세요. 송시열이나 송중기 같은. 송중기 잘 몰라도 됩니다. 송시열 같은. 서인의 가장 상징적 인물이에요. 이게 주도한 게 바로 뭐라고요? 예속 논쟁이고요. 이에 반해 남인들은 뭐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놓은 거 몰라도 돼. 이 주자가 이렇게 쓰면 함부로 쓰면 안 돼. 쓰긴 써놨는데 이 주자의 구절에 따라서 그게 서인의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남인의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래도 물음표 해놓은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에 반해 남인은 뭐라 하냐? 묶이는 소리지 말아야. 어떻게 왕의 예법이 일반 사대법과 같냐야. 있을 수 없다야. 왕의 예법은 일반 사대법과 전혀 다르다야. 그 말은 뭔 말일 것 같아? 효종은 몇째다야? 첫째다야. 왜? 효종은 분명히 뭘 승계했다야? 왕위를 승계했다. 이게 포인트다야. 장자의 도리를 다 했다야. 태어난 순서는 둘째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장자의 도리를 다 했으면 그날 도리했으면 그건 장자로 봐야 한다야. 첫째다야. 이해가요? 그러면 효종을 장자로 본단 말은 효종이 정통성 인정한다 부정한다야? 인정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효종이 정통성 인정되면 아들 현종이 정통성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된 거 맞죠? 맞아. 그래서 정치 누가 해야 한다야? 왕이 해야 한다야. 이해 가십니까? 이런 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아주 재밌는 걸 가르쳐 줄게요. 윤선도 들어본 적 있죠? 국어시간 때.
이런 낯선 표정을 어부사시사. 낯선 표정 짓지 말아요. 윤유, 허목이 좀 낯설죠? 에? 잘 모르나요? 윤유, 허목이 낯설죠? 송시열과 이들의 관계를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송시열이 갖고 있는 흉흉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송시열의 트라우마가 뭘 것 같아요? 외자 트라우마가 있어요. 외자. 꼭 싸워요. 나중에 제자 중에도 외자면 싸울 거예요. 뻥 같죠? 제자 나중에 보세요. 제자 중에 외자네? 싸워야지. 진짜예요. 굉장한 외자 트라우마가 있어요. 진짜로. 와, 외자. 빼고요. 자, 여러분. 느낌이 조금 오나요? 우리 서인과 남인은요. 서인은 효정을 철저하게 몇째로 본 거라고요? 둘째로 본 거야. 그 효정이 정통성 인정치 않고 정치의 중심 뭐야? 신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게 서인이 주요. 남인은 아니지. 왕이 예쁜 신하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효정은 분명히 태어난 순간 둘째일지 모르지만 장자의 도리를 다 있으니까. 맞죠? 뭐로 봐야 한다야? 장자 첫째로 봐야 한다야. 효정이 정통성 인정해 부정해? 인정한 거야. 남다르게 본 거 맞지 효정을? 서인은 남과 똑같이 본 거고 남 다르게 본 거 맞지? 그래서 정치도 누가 해야 한다? 왕이야 신하야? 왕이 한다 하는 생각이잖아요. 자 잠깐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서인과 남인 가운데 길게 입자가 서인 같아요 남인 같아요? 서인과 남인 가운데 상복을 좀 길게 입자가 서인 같아요 남인 같아요? 남인인지 알겠지? 맞아. 왕은 다르다야. 그게 길게 입자 남인인지 알겠지? 만약에 여러분 1차 예송 때 1년복과 1년복이 뭔지 알겠죠? 1년만 입자 3년복 3년을 입자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자 1년복을 누가 주장했는지 보여요? 누가 주장한 거야? 서인이 주장한 거야. 이해갑니까? 3년복 누가 주장한 거야? 남이죠. 그냥 딱 보인 거야. 남이는 길게 입자고 서인은 짧게 인지 알겠지? 여러분 처음 1차 예송 때는 누가 이긴 줄 알아요? 서인이 이겼어요. 왜? 그냥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 근데 여러분 잠깐만. 근데 1차 예송 때 서인이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효정이 정통성이 인정된 거야 부정된 거야? 부정된 거야. 현종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거야. 정치인 왕이야 신하야? 신하야.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이 왕이야? 여러분이 현종이야? 자, 두 번째 예송에 던지면 서인 편 들을 거야? 남인 편 들을 거야? 남인 편 들을지 알겠지? 이해가요? 여러분 자 9개월복과 여러분 1년복이 부딪히면 질문? 여러분 9개월복은 누가 주장인지 보이지? 누구야? 서인. 1년복은 누구야? 딱 느낌이 오죠? 근데 논리를 보니까 그 기간들이 보이잖아. 여러분이 현종이면 이걸 통해 본질을 깨달았지? 이 예속 논쟁이 단순한 상복 입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주도권 문제인 거야. 아버지의 정통성 문제인 거야. 이해가요? 여러분 아니 나 한 번만 좀 돌아가서 말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는요 왕이 하는 게 맞아요? 신하가 하는 게 맞아요? 왕이 하는 게 맞아요? 신하가 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정근대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닌 이상 왕이든 신하도 그 둘 중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하는지 옳은지 신하가 하는 게 옳은지를 단 한 번도 논쟁해 보지 않고 그것에 치열한 논쟁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왕이 하고 신하가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왕이 하는 게 옳은 건지 신하가 하는 게 옳은 건지 치열하게 논쟁해보고 정치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그게 우리 붕당 정치예요. 반대로 묻고 싶어요. 너희들 정근대 시대에 어느 나라든 간에 왕이든 신하든 둘 중 하나 정치했어요. 근데 누가 하는지 옳은지를 단 한 번도 언급한 논쟁조차도 해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던 니들이 자랑스러운지 아니면 그거 치열하게 쌓아봤던 우리가 자랑스러운지. 아 이건 민주주의 비결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논쟁조차도 한 번 없었던 게 부끄러운 이야기 아닌가? 이게 나라를 일제히 먹혀내는 당파싸움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들은 정말 치열했던 논쟁인 거예요. 정치는 과연 누가 끄는 게 옳은 거냐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냐 이야기인 거예요. 맞잖아요.
정권대에서 그 지배층이라면 거기 정치의 중심은 과연 누구냐예요. 한 번쯤 해봐야 정상인 거 아니야? 안 해본 그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지들끼리 칼제비만 칼만 가고 춤추는 그들이 어째 옳은 정치야? 일본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이걸 지금의 정치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 너는 아니라고요. 네가 입에 담을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때 누가 이길지 보이죠? 2차 유성 누가 이겨요? 그럼 남인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거야? 남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됐나요? 예수 문제까지 이해했어? 별로 어려움이 없지. 이런 거 안 외워도 어째요? 느낌이 오죠? 하면 여기는 짧게고 여기는 길게 알겠고요. 바로 인식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고요. 자, 이렇게 쉽게 했으니까 이제 어려운 말 조금 던질게요. 그 앞에 던지면 표정이 안 좋아질까 봐. 씨. 자, 이렇게 시험 안 낼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한 번쯤 봐두시라고요. 9개월복을 대공복이라 부르고요. 옛날에 이걸 이렇게 불렀어요. 1년복을 기념복이라 부릅니다. 영어야 예우란 소리 아니야. 씨. 이런 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고 보다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문제 몇 번 했다고요? 2번. 1차 예성, 2차 예성만 알면 끝나는 건데 왕 죽었을 때, 왕비 죽었을 때. 네? 자, 몰라도 돼요. 이걸 갑자라도 기해년이고 이걸 갑인년이라서 이렇게 풀기도 해요. 써준 것 뿐이야. 우리 예수문이 본질을 안 거야. 오케이? 예법이 왕의 예법이냐 사례 예법이냐. 그것이 같냐 다르냐. 표정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정치의 중심은 누가 서야 하느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다시 정리해 볼까? 자, 여러분 외워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했잖아. 나 보고 나면 저절로 갈 거라니까? 나를 불신하지 마. 내가 혼자 외우려고 몸부림 안 쳐도 된다고요. 오늘로서 다 끝난다고요. 아니, 다음에 또 올 거거든. 이걸 언제 또 오냐면요. 문화평가사 한번 보고요. 왜? 우리 학파 이야기 했잖아. 학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이걸 대외강에 다시 보여줄 거예요. 왜? 어느 분당이 잡았냐도 대외강에 요동을 치잖아. 정파적 이유, 전량 때문에. 그죠? 외척 임명 문제로 강원으로 쪼개진 거. 강경파 동인과 온건파 서인 이야기를 봤고요. 또 다른 이유가 뭐라 해서 학파적 이유는? 학파 형성 시기로 먼저 학파를 형성했다. 그죠? 동인과 뒤늦게 학파는 서인으로 본 거잖아요. 선생님이 달랐다고. 자, 딱 보니까 쪼개질 당이 보이죠? 여기는 안 쪼개질 것 같죠? 보이잖아. 안 쪼개질 것 같잖아. 쪼개질 당이 어디야? 동인이 쪼개질 것 같잖아요. 선생님 너무 차이 나는 거야. 북남이 쪼개졌고요. 또 쪼개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건 다 학문적 이유였잖아. 선생님 다르다. 또 다른 이유가 뭐라 했어? 정파적 이유. 뭐 때문이라고? 정예리 모반 사건. 그때 동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그 사건을 내가 이렇게 표현했죠. 기축옥사라고. 이걸 주도한 게 누구라고요? 정철. 그 정철 처리 문제로 쪼개졌다. 그죠? 강원으로 쪼개진 이야기. 남이 잡은 거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임진왜란 이제 아직도 항상 선조였죠? 임나 터졌습니다. 누가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럼 북인 싸워야 돼요. 보여요, 그냥 싸울 게. 그지? 그죠? 그럼 임난 이후 누가 잡아야 돼? 북인 잡아야죠. 그게 광해군 정권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그때 그 유명한 중기백이 본 거고요. 그건 완전히 광해군의 업적이라고 소개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략적 명분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게 누구야? 서인이라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 반정했어. 이거 보면 폐모 설자까지 문제 삼아서 반정했어. 무슨 반정? 그럼 인조 반정. 이제 인조 정권 등장한지 알겠지? 그럼 이제 얘들 누구 편 들어요? 중립은 아니잖아. 명과 후금에서 누구 편 든다야? 명나라 편만 든다야. 맞죠? 철저한 친명 배급.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후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호란 2번 터질 거야. 첫 번째 뭐? 그럼 그게 정묘와 두 번째 뭐라고요? 병자라니까. 인조 땐지도 알겠지? 인조 다음 누구 봤어요? 큰아들 소유사. 아주 탁월했던 인물이잖아요. 대단했다니까. 응? 하지만 어째요? 비운에 갔고요. 그죠? 둘째 아들이 왕세손이라
둘째 아들이 왕이 올랐잖아. 그게 복림대군. 그게 누구라고요? 효종. 서인들은 물러나고 싶지 않죠. 정권 안 뺏고 싶다니까? 우리 마음의 증오를 이용했다니까, 적개심을.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럼 이게 북벌이야기를 본 거라고. 그죠? 서인 정권 유지랑 하나님 수단을 보겠던 북벌로. 자, 근데 이 효종이 죽었지. 효종이 둘째였지. 그래서 어째? 엄마? 상복 어떻게 배웠지? 머리 아프지? 논쟁해야지. 어디가? 서인과 남인이. 이 논쟁이 그 유명한 뭐라고요? 예송. 예송 몇 번? 2번. 그죠? 효종 죽었을 때, 효종비가 죽었을 때 2번. 오케이? 처음에 누가 이겼어요? 서인이 이겼다니까. 왕이 정확히 그 실체를 형이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근데 서인이 이기니까 아빠가 몇째 된 거야? 진짜 둘째 됐다니까? 정통성이 있어 없어? 없어. 정치 누가 해야 돼? 신하가 해야 신권의 정치가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되죠? 제2송 터졌을 때는, 제2차 이송 터졌을 때는,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자, 왕이 편들 건 딱 정해졌지? 누구 편 든다고요? 그럼 남인 편 들 거라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했다고요? 남인의 승리가 끝났다고. 자, 현조가 눈에 다 보여요? 왕 순서 헷갈려? 안 헷갈리지? 쭉 오잖아.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절대 헷갈려. 붕당되지. 머리 깨지는 정치 아니라니까? 깨져? 안 찢어진다니까 진짜로. 이제 아들이 숙종이야. 현종이 아들 숙종이라고요. 현종이 아들 숙종이라고. 숙종은 처음 들어봐요? 아니잖아. 이제 숙종 뭐야?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숙종 초 누가 잡고 있어? 말해봐. 누가 잡고 있어? 남이 잡고 있는 거야. 제2차 이승 승리도 남인의 주도권이야. 남인은 어째요? 정말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성인의 정권 안 뺏기고 싶은 거야. 그래도 군권을 강화해요. 군사권 자기한테 다 주려고 그래. 임난기에 강화된 군사권을 우리 잘 봤잖아. 아까 전에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어영청, 총청, 수호청 들어본 적 있지? 그 앞에 뭐 훈련도가 막 군역이 5개거든. 이걸 얘가 쥐고 싶어해요. 남인들이. 어린애 숙종 왕이 올랐어. 기분 어떨까? 미묘하지. 응? 이것 봐라. 그죠? 너무 군사권 쟤한테 집중을. 아, 숙종이 나이는 되게 여러분 나이 어려서 왕 됐다고 바보 아니에요? 숙종이 그때 왕이 오를 때가 14살인가 길 거예요. 아, 이거 기분 묘하다. 에? 이거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하지 않냐? 너무 남인에 넘어가는 것 같지 않냐? 그게 숙종이 진짜 본심이야. 그때 명분이 만들어져요. 이 남인의 영수가 누구냐면 이름이 허적이에요. 이름이 허적하잖아요. 이게 다 이쪽이 송시열 반대, 이쪽이 송시열이잖아. 송시열 반대쪽이 다 외자. 근데 진짜 외자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송시열이. 허적에 집안에 진짜 큰 경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인들 봐보세요. 너무 긴 야당이었죠. 드디어 잡았지. 너무 기뻐. 잔치하고 싶었어요. 응? 경사자도 경사니까. 근데 하필 그날 비 오네. 응? 비 온다고. 이걸 숙종도 알았어요. 오늘 잔치였는지 아는데. 비 오네. 아니, 그래도 남인을 이쁘기도 했는데. 응? 지금 권력자고 여당인데. 그 밑에 신하를 부른 거예요. 비 오는데 비는 피하지 않겠냐고. 궁중 행사 때 쓰는, 궁중 행사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름을 먹인 천막이 있어요. 그걸 유악이라 불러요. 이거 내서 좀 빌려주라고. 근데 신하 가보니까 없어요. 유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가져갔어요. 남인끼리 알아서 집어갔다고요. 이때 숙종 기분 어떨까요? 그죠? 미묘한 이야기는 아니죠. 올라오죠. 남인 다 나가. 이거에 솔직히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내 말을 좀 의심하고 있었다니까. 군권 잡고 있으니까. 일거에 다 내쳤어요. 일거에. 그리고 누구 다시 복귀? 서인 재복귀. 전국이 확 뒤집어졌지. 내가 말했잖아. 전국이 확 뒤집어져서 전국이 뒤집어진 거 맞죠? 그래서 이걸 황국이라 부른 거야. 이게 그 유명한 경신왕국이야. 이 경신왕국이 누가 다 작살났다고요? 남인이 아작이 나요. 거기다 이제 솔직히 영모도 몰려요. 아예. 그래서 남인이
와장창창창 아작이 나요. 그게 유명한 경신왕국이야. 그리고 누가 잘 짓고 놓은 거야? 서인이 짓고 놓은 거야. 그리고 이 서인들이 둘로 쪼개져요. 자, 서인들이 둘로 쪼개져. 여러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말이죠. 정파적 이유도 있고, 뭐도 있고, 학파적 이유도 있을 거라고. 응? 정파적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직 안 썼구나. 뭔지 알겠죠? 이 남인들 확 다 죽여보자. 강경파 있겠죠? 이게 노론이에요. 아, 다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응? 다 죽인 건 너무 과하지 않냐. 온건파도 있겠죠? 소론이야. 응? 이 남인 처리 문제를 갖고 이 정파적 이유 설명한 거야? 노론과 소론 쪼개진 거야. 그럼 또 뭐도 있겠어요? 학파적 이유도 있을 거야. 잠깐 그 전에 먼저. 근데 남인이요, 이들 죽진 않을 거야. 끽 소리 낼 거야. 한번 잠시 끽 소리 내요. 한번 종을 뒤집어봐. 뒤집어봤어. 서인이 박살난 거야. 다시 노론 쪽이 박살난 거야. 남이 잡은 적이 있었어. 아, 그게 나중에 보면 희빈장씨가 잡을 때야. 희빈장씨 왕비할 때야.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론이 끝장날까요? 아니겠지. 다시 뒤집게 거야. 그래서 남이는 완전히 끝장날 거고요. 노론이 잡을 거야. 아니, 하나 더 할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노론과 소론 이미 갈라섰다 했잖아요. 노론 입장에 소론도 좀 불안해 보이겠지. 이거 덤빌 수도 있겠네. 맞아, 소론이 덤볐어요. 뒤집은 적이 있어요. 노론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뒤집힐 거예요. 소론 끝났어요. 아, 아직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정국이었지요. 어마어마하게 뒤집고 가는 거 맞죠? 정국이 파란만장하는 거 맞지? 이제 뭐는 깨진 거야? 그럼 이장은 완전 다른지 알겠지? 공전의 미가 다 깨진 거야. 보여? 공전의 미가 완전히 다 깨진 거라고요. 이제 오직 누구만 남은 거야? 결과적으로 노론만 남은 거야. 노론이 한 방에 다 잡은 건 아니야. 요 이야기는 후기 때 설명할 거야. 어떻게 노론이 남인들을 제거하고, 그지? 뒤집기해서 제거하고 결국 소론도 제거하는지 그까지 나오겠지. 그럼 중요한 건 이런 변화한 추세는 언제 이후부터야? 경신왕국 이후지. 한 방에 노론이 잡은 건 아니지만 이 이후에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이 전까지 정치가 바로 뭐였어? 붕당 정치. 공전의 미학을 지켰다. 하지만 이 뒤는 뭐야? 붕당 정치가 뭐가 된 거야? 변질된 거 맞죠? 공전은 없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제 누가 잡는 거야? 결국엔 누구만 잡는 거야? 노론은 하나만 잡는 거야. 그걸 우리는 네 글자 말하는 거야? 일당전제야. 노론의 일당전제야. 결국 노론만 잡는 거야. 여러분, 노론만 다 잡았어. 결과적으로. 자, 왕권 안정돼 불안정해. 굉장히 불안정한 거야. 이해가요? 그럼 왕은 말해야겠지. 인사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공정하게. 했잖아. 왕도 탕탕, 왕도 평평. 기억나요? 무슨 정치? 그래. 그래서 탕평 정치 나온 거야. 첫 언급이 언제 나온다고요? 말했죠. 언제부터 이 난리가 난 거야. 숙종부터라니까. 탕평이라는 두 글자가 처음 걸린 게 언제부터겠어. 숙종이라니까. 이때 처음 걸린 거야. 미리 말할게. 이때는 주댕이만. 입만. 그러니까 우리 숙종을 탕평지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입만. 어? 진짜 탕평은 누가 하는데요? 영조. 어? 또 누구까지 온 거야? 정조. 이 탕평이 쉽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누가 있어? 아들도 죽잖아. 왕세자가 뒤죽소 이기는 기가 막힌 사건도 발생. 그게 누구야? 사도세자 얘기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다른 정치 형태로 바뀌는 거지. 이해가요? 이게 후기 정치인 거예요. 정치가 달라진지 알겠어? 여러분, 조선이 나눠지는 느낌 나요? 조선 초기 성종까지 문물제도가 쫙 정비되고 모이고 잠깐 사화의 시간을 통해서 맞죠? 훈계 살인과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살인 집권 이후에 붕당지 쫙 펼쳐지고 맞아요? 숙종 경신왕후부터 뭐가 된다고? 붕당정치 변질. 그 속에서 일당전제도 보고 그걸 맞게 탕평정치도 보고 그게 차를 세도정치를 하면서 조선이 이제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거야.